지금 올림픽대로 6시경인데요. 많이 막히네요. 역시 오늘은 중앙대학교 대학원에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관련해서 강연이 있습니다. 이 강연도 벌써 제가 매 학기마다 한 번씩 해서 3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도 또 그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김일성의 아이들 영화와 영화를 제작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 뒷 배경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좀 이렇게 재밌게 모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은 참 저한테 있어서는 평생 잊지 못할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또 좀 불러주셔갖고 영화를 들고 가서 뭐 보여드리기도 하고, 또 뭐 일부만 또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하면서 같이 이제 그 영화의 배경이 됐던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동유럽의 북한전쟁 고아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가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은 일종의 이제 아주 특강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아직도 김일성의 아이들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번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시더라고요. 아, 이런 역사가 있었나, 한반도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1950년대 그 북한의 그 정치 체제가 어떻게 김일성 중심으로 만들어져 갔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화 제작하는 데만은, 이 자료 모으고 하는 데만은 16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에 관한, 정말 우리가 북한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잡는다는 것, 그리고 이런 영화, 북한에 관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정말 이 정도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만큼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뭐 처음에는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 역사가 너무나 해가 가면 갈수록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좀 마무리를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사비도 털고, 또 동유럽 이렇게 힘들게 좀 여행도 하면서 동유럽 곳곳에 있는 이런 숨겨진 자료들을 찾는 게 참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발굴해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영화로, 이제 한 편의 영화로 80분짜리 영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저로서는 뭐 그 당시로서는 참 힘든 작업이었는데, 모든 세상 일이 그렇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렇게 끝난 다음에는 또 관객들의 좋은 평도 얻고, 또 이렇게 저에게 여러 곳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좋은 이야기를 듣고, 뭐 그런 과정들이 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차가 계속 막혀서 그냥 오래간만에 한번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김일성의 아이들 그동안 많이 얘기 못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참 그 두 개의 고향이라는 장편 소설을 하나 제가 냈어요. 두 번째 소설인데, 두 개의 고향은 말 그대로 이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영화에서 발굴해낸 객관적인 자료들,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가공의 등장인물들을 구성하고,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좀 러브스토리라던가,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좀 흥미진진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요소, 스파이들의 어떤 암투,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이 북한 전쟁 고아들의 동유럽 생활의 어떤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들, 다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렇게 픽션을 가미하면서 좀 소설을 하나 썼는데, 조금씩 책이 좀 이렇게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리뷰를 써주시면서
정말 숨가쁘게 책을 읽어갖고 반나절 만에 책을 다 읽었다, 뭐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두 개의 고향은 간단하게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1993년, 1993년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의 북핵 문제의 출발이 되는 NPT 조약을 북한이, 그러니까 핵 확산 방지 조약을 북한이 탈퇴를 하면서 1993년부터 이 북핵 위기가 사실상 시작이 됐는데요. 그 1993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93년 폴란드 대한민국 대사관에 어느 날 정체모를 편지가 한 통 도착합니다. 근데 편지 봉투 안에는 내용은 없고, 편지 뭐 이런 것들이 없고, 사진 한 장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이 반쪽이 찢겨진 사진입니다. 그 찢겨진 사진을 보고 대한민국 그 국정원 선우진이라는 등장인물이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사진을 왜 대한민국 폴란드 대사관에 보냈는지, 그리고 이 사진을 왜 보냈는지, 그리고 이 반쪽으로 잘려진 이 사진 속의 등장인물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쪽이 찢겨졌기 때문에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또 한 명의 인물은 누구인지, 이런 약간의 좀 미스테리 추리물이거든요. 그래서 사진 속의 등장인물들을 선우진이라는 국정원 요원이 수사를 하고 추적해 나가면서 결국은 1950년대 북한 전쟁과들의 역사를 마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정말 분단의 아픔 이런 것도 좀 느끼게 되고, 그리고 북한 체제의 어떤 모순성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요거 두 개의 고향 소설에 관해서도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중앙대 강연 김일성의 아이들을 통해서 본 북한의 실체, 뭐 이런 타이틀을 잡고 지금 가고 있고요. 오늘도 열심히 해서 좋은 반응을 얻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Искам да им кажа да са здрави живи, да имат щастлив живот, да оставят поколения като тях, каквито те бяха, защото аз съм с прекрасни впечатления от корейските деца и изобщо от корейци. На земрахвам и пак е сук. Искам да кажа, че не съм ги забравила и докато съм жива няма да ги забравя.